이번 시간에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을 융통하는 걸 말하는데 지분금융이라는 건 지분으로 자금을 융통했다. 동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 먹게 되는 거고 그 나눠 먹는다는 말을 시험 문제는 배당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을 통해서 자금을 서로 나눠 먹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부채로서 곧 빚으로서 자금을 융통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라는 말이 나오면은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시험 문제는 어떤 것이 지분금융이고 어떤 것이 부채금융이냐 구분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부채금융을 먼저 기억을 합니다. 5개가 기본으로 기억을 하고 연관해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ABS, MBS, 저당금융, 신탁금융, 사채 이런 것들이 부채금융의 기본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BS는 자산 유동화 증권 이렇게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자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어로 나오니까 영어로 해주세요. ABS 그러면 A를 담보해서 S를 만들었다. 여기서 A는 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B라는 말은 담보 이런 뜻이에요. S라는 말은 증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주식과 채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증권 그러면은 주식과 채권이고 여기서 주식은 아까 지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배당을 받는 것을 주식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돈을 빌리는 거니까 이자를 받는 것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럴 때 A를 담보로 해서 S를 만드는 것이 ABS, MBS는 M을 담보로 S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M이라는 것은 모기지 대출 채권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별도로 다음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당금융 그러면 저당을 잡히고 자금을 융통했다. 그래서 저당금융은 그 저당을 잡혔을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신탁금융은 신탁을 하고 자금을 융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탁이라는 말은 맡겼다는 것이고 맡기면은요 맡겼다는 증서를 주게 되는데 그 증서를 수익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 제가 수익증권은 펀드 통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펀드에 가입을 하면은 펀드라는 건 금전 신탁을 말하는 것이고 내 돈을 펀드에 이제 맡겼다 이런 뜻이에요. 운용사한테 맡겼다 이런 것이고 그 펀드 통장 이름이 수익증권입니다. 바로 펀드 통장 맡기고 대출 받는 것을 신탁금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 다 대출을 받는 거니까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 좀 구분을 할 것은 저당금융은 소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탁금융은 비소구라고 하는데 이 소구 비소구라는 건 뭐냐면 아까 금융을 할 때 자금을 유통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부동산이 됐던 아니면 수익증권이 됐던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데 만약에 빚을 못 갚으면 담보물을 청산을 하잖아요. 근데 청산한 담보물에서 다 부족분이 생길 때, 다 못 받았을 때, 그 못 받은 부분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따지는데 저당은 달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소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탁금융은 펀드 통장에서 못 받은 돈이 있을 때는 달라고 못한다 비소구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 문제는 소구 비소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오는 건 아니고 비소구에 해당되는 것을 두 가지를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비소구 그러면 제가 신피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신피. 신은 신탁금융을 말하고 P는 PF입니다. PF는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하겠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비소구 그러면 뭘로 기억하자? 신피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사채인데 사채는 이제 돈을 빌릴 때 사채, 국채, 공채 비슷하게 가서 국가가 빌릴 때는 국채, 공공기관이 빌릴 때는 공채, 회사가 또는 개인이 빌릴 때는 사채, 또 은행에서 이제 그 파는 상품을 CD라는 상품을 팔아요.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기업에서 돈을 빌릴 때 CP를 팔아요. 이 CP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 해서 부채금융은 AM 저신사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분금융은 배당을 주는 것인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신디케이트는 일종의 합자 회사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신디케이트라든가 조인트 벤처는 투자자와 투자자와 그 다음에 운용자가 서로 결합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이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예요. 그런데 이때 투자자가 소액으로 여러 사람한테서 자금을 끌어들인다라는 개념은 신디케이트고 조인트 벤처는 합작 투자다 해갖고 몇 명이 고액이 그 다음에 소수로 같이 협력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조인트 벤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투자자와 운용자가 결합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인데 이때 투자자가 여러 사람한테서 소액으로 끌어들이는 개념은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는 고액으로 그 다음에 몇 명으로 합작을 해서 투자한다는 개념이 조인트 벤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디케이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배당을 받기 때문에 지분 투자고요. 그 다음에 투자한 돈만 책임을 받기 때문에 유한 책임을 짓습니다. 그런데 운용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거죠. 예. 유한 책임이 투자한 돈만 책임지기 때문에 책임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때 투자자는 직접 투자의 성격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투자자와 운용자가 서로 묶어서 부동산에 갈 때 이 투자자는 이 투자 회사의 임원이 되기 때문에 직접 투자의 성격을 가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지분 투자고요. 그 다음에 리츠라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이것도 리츠와 펀드는 둘 다 간접 투자의 성격을 가졌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다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이때 모으는 주체가 회사형으로 투자하는 게 부동산 투자회사고 리츠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분으로 사람을 투자를 모으는 걸 펀드라고 하는데 이때 모을 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걸 공모, 개별적으로 모집하는 걸 사모 이런 말을 합니다. 리츠, 펀드 이런 것도 별도로 공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해서 지분금융은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펀드, 공모, 사모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지분금융이다.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분하는 문제로서 부채금융으로 AM, 저신사 이렇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 지분과 부채의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인 성격을 우리가 메자닌 금융 이런 게 있어요. 원래 메자닌이라는 단어는 중간층이에요. 아니면 1.5층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 가면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층을 우리가 메자닌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금융으로 메자닌 금융이 있고 여기에 12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메자닌 금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채니까 원래 채권이에요. 그런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를 전환사채라고 하고 그 다음에
BW는 신주, 새로운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를 뭐냐면 BW라고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12, 이게 전환사채, 그 다음에 BW는 사채이면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살 수 있다 해갖고 이걸 메자닌 금융이라고 해서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알아두시고 나중에 투자와 관련시켜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부채금융 AM 저신사, 나머지는 지분금융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공부했습니다.